안녕하십니까. 99% 시민들의 독립언론 뉴스타파입니다. 국정원 사태 국정조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국정원 직원 김모 씨가 오피스텔 안에서 증거를 인멸하고 있었던 정황이 경찰 CCTV를 통해 드러났다는 소식은 지난주에 전해드렸는데요. 경찰은 결국 피고발인인 국정원 직원이 증거를 없애고 난 뒤에 국정원이 제시한 분석 범위에 맞춰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게 정당한 법 집행일까요? 경찰과 국정원이 사전에 치밀하게 짜맞춘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생깁니다. 최기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정원 여직원 김모 씨의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이 터졌습니다. 바로 다음 날 수서경찰서는 김 씨의 오피스텔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권은희 수사과장은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와 이를 막았다고 국회 청문회에서 증언했습니다. 서울청 전 김용판 서울청장이 전화를 직접 하셨고요. 통화를 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말 것을 지시를 하셨고, 그 근거로는 내사 사건인데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 맞지 않다라는 것과 경찰이 신청을 했는데 검찰에서 기각하면 그게 어떡하냐, 이런 근거를 댔습니다. 이후 민주당은 국정원 직원 김 씨를 수서경찰서에 고발합니다. 혐의는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김 씨는 피고발자가 됐고 사건도 내사 사건이 아닌 고발 사건이 됩니다. 압수수색을 막을 근거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자 김 씨는 다음 날 오후 데스크톱과 노트북을 경찰에 자진해서 제출하고 오피스텔을 나옵니다. 경찰이 통로를 열어주겠다고 해도 안 나오던 김 씨였습니다. 회사에서 연락을 받고 나왔다고 그랬죠? 연락을 받고 나온 것이 아니고 노트북에 대해서 제출하는 것을 허가를 받아서 이미 제출을 하고 나오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김 씨는 컴퓨터를 이미 제출하면서 조건을 달았습니다. 2012년 10월 1일 이후에 박근혜, 문재인 지지 비방글과 관련된 하드디스크 정보만 분석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생활과 기밀 보호가 이유였습니다. 당시 수서서 수사팀은 이의를 제기하며 혐의 사실 전체에 대한 분석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서울경찰청에 전달했습니다. 압수수색의 범위는 임의 제출물이라고 해서 당사자가 임의로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서울경찰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청 사이버 분석팀 분석관들은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분석 범위를 결정했다고 청문회에서 증언했습니다. 이 디지털 증거 분석 범위와 관련해서 그 서울청장이나 수사부장이나 수사과장의 지시를 받아서 분석 범위를 결정했습니까? 아니면은 분석관들이 회의를 통해서 판례라든지 법리에 따라서 분석 범위를 결정했습니까? 당시에 이제 분석관들이 예전에 그 분석 경험과 그 법 지식 그리고 그 디지털 증거 분석에 대한 법리를 가지고 있는 부분을 갖다가 가지고 이제 그 이미 이제 분석 시작하기 전에 분석관들이 분석 범위에 맞춰서 분석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상부의 지시는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경찰청의 감찰 보고서를 보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12월 13일 저녁 서울청 분석관 임판중 경위는 분석 방향을 잡을 수 있게 키워드를 달라고 수서서 사이버 팀장에게 요구했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무엇을 분석해야 하는지 분석관들이 스스로 결정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분석 범위는 서울청 수사 2계장이 지시한 이후에야 정해졌습니다. 감찰 보고서에는 수사 2계장이 사이버 수사대장 방으로 찾아와 수사대장과 분석팀장에게 문재인 비방, 박근혜 지지글의 한정에 분석하라고 지시했다고 돼 있습니다. 국정원 직원 김 씨가 제시한 분석 범위를 넘어설 경우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게 근거였습니다. 수사 2계장의 지시는 분석관들에게 전달됐습니다. 그리고 저녁 8시 반 분석관 회의에서 키워드를 문재인, 박근혜,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4개로 한정합니다.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서울청 분석관들은
국정원 직원 김 씨가 컴퓨터를 이미 제출하면서 조건으로 내건 범위 안에서 분석한 것이 정당하다며 대법원 판례까지 근거로 들었습니다. 직접 당사자이기도 하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상급자의 지시에서 판단한 겁니까? 아니면은 회의를 통해서 그 결정한 겁니까? 저희는 이미 2009 1190인 그 정교조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제 법에서 이제 디지털 증거가 법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가 당연히 이미 제출의 범위 한정 내에 있다고 이미 판례를 얻었습니다. 따라서 수색은 저희가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에서 전체를 진행해서 수색을 진행하였지만 저희가 결과를 도출해서 낼 수 있는 부분은 이미 제출의 범위의 한정 안에서만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당시 대법원 판결을 왜곡한 증언입니다. 지난 2009년 경찰은 전교조 시국선언과 관련해 전교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컴퓨터 여러 대를 통째로 가져갔습니다. 전교조는 이것이 압수수색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경찰의 증거 수집이 혐의 사실과 관련이 있는 것이어서 적법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전교조 영장 집행 과정에서도 전교조나 제가 그 압수수색 범위를 시국선언 있기 1년 전 정도의 파일까지만 한정하라고 요구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수사기관이 보기에 10년 전 파일이라도 시국선언과 관련이 있다고 봤기 때문이고 범죄 혐의와 관련이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결과적으로 대법원에 의해서는 정당한 영장 집행이라고 인정이 되었습니다. 서울청 사이버 분석팀은 김 씨가 제출한 컴퓨터를 본격적으로 분석한 지 1시간도 안 돼 중요한 텍스트 파일 하나를 복구했습니다. 여기엔 오늘의 유머 사이트의 운영 방식, 그리고 김 씨가 사용한 아이디와 닉네임, 조력자 이모 씨 명의의 아이디 등 30여 개의 아이디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분석팀은 추가로 10개를 더 발견해 모두 40개의 아이디로 다수의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조건으로 내건 분석 범위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두 증거에서 빼버렸습니다. 아니, 저거 같은 경우는 복지 정책을 까고 있는 거거든요. 안 적었네. 네? 누구라고 따라왔지? 누구라고 안 적었어. 문제는 누구 같아. 근데 심정적으로 누구 같아. 이름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음 대선에서 문재인이 당선될 수 없는 이유를 토탈리쿠드 추천했습니다. 게시글이 아닌 추천 클릭이란 이유로 투데이 이즈가 국보법 폐지했다가는 무슨 거냐면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조차 TV에 나와 대한민국 남조쪽 뭐라 불러요. 박근혜, 문재인 관련 글이 아니란 이유로 우리 과장님이 아까 얘기한 게 이미 제출을 했을 때 그 여자가 10월 1일이라고 문서에 박아서 넣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난 아까 그 얘기를 하니까 시간 정보가 없는 건 다 빼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10월 1일 이전 글과 김 씨가 삭제해버려서 시간 정보가 남아있지 않은 파일도 범위 밖이란 이유로 모두 제외합니다. 김 씨와 국정원 측은 처음부터 이 분석 범위 안에서는 문제될 것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이 터지자 오피스텔 안에서 적어도 이 분석 범위 안의 증거들을 모두 삭제했을 개연성이 높습니다. 10월달 거 없고 12월달 거 없고 지웠나 보네. 그러니까 지운 것 같아요. 토탈리쿠드 같은 건 자기 키워드 넣고 검색한 게 있더라고요. 이게 지우려고 검색을 해놓은 건지 토탈리쿠드 쓴 거 못 보셨죠? 내가 한 데서는 안 나왔던데. 저도 저걸로 글을 못 봤거든요. 김 씨는 오피스텔 안에서 한 일들을 청문회에서 말할 수 없었습니다. 예. 자, 김하영 정인. 예. 12월 11일 감금 시작 당시부터 해가지고 감금돼 있을 동안 컴퓨터나 노트북 게시글을 삭제한 적이 있습니까? 재정 신청 중인 내용과 관련되어 있어서 답변 드리기 곤란할 것 같습니다. 김용판 당시 서울경찰청장은 국정원의 박원동 국장과 12월 16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하루 전인 15일엔 청와대 근처의 한 식당에서 4시간 동안
누군가와 긴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4명 이상만 예약이 되는 방이었습니다. 그 식사 이후 저녁 시각, 분석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서울경찰청에서는 보도자료 초안이 작성되기 시작합니다. 경찰도 국정원과 마찬가지로 분석 종료 하루 전에 이미 분석 범위 안에선 문재인, 박근혜 후보에 대한 비방이나 지지글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다는 증거입니다. 김용판 서울청장은 그날 점심을 누구와 했는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점심이 업무 일지하고 전혀 달라요. 점심 누구하고 먹었습니까? 저는 점심을 좀 전에 지금요? 말했듯이 정확히 기억지 않습니다. 결국 중간 수사 결과 발표는 피고발자 국정원이 제시한 틀, 분석 범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디지털 정보 분석 결과 12년 10월 1일부터 12월 13일간 문재인, 박근혜 대선 후보에 대한 비방 지지 게시글이나 댓글을 게재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대선에 영향을 미쳤느냐는 변론으로 하고 중간 수사 결과 발표 행위가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부정한 목적으로 하였음은 분명하다고 판단합니다. 뉴스타파 최기훈입니다. 방어권 차원에서 선서를 거부하며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부정한 목적으로 하였음은 분명하다고 판단합니다. 속 터져가지고 오늘 나왔어요. 별로 그렇게 진실을 얘기하거나 그럴 자세가 안 돼 있는 것 같았어요. 우리 같은 일반 국민들도 이제 앞으로 법원 출두했을 때 증인선서를 안 해도 되겠다. 그렇게 남은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궁금증만 많이 남긴 것 같아요. 국민들 그리고 저 스스로도 너무나 그 굴욕감을 이제 막 너무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한두 번에 어떻게 해서 될 거는 사실은 아닌 거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으니까. 끝이 날 때도 이게 단순히 어떤 정치적인 이슈였다가 아니라 정말 대국민적인 공감과 관심을 이끌어내서 국민들의 힘으로 해결했다? 이런 결론이 날 수 있는 문제였으면 좋겠습니다.